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근접 도보 경호 운영에 관한 사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각형 대형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루어지죠. 이 경호의 대형으로서 가장 용이하겠죠. 군중들을 통과할 때 그리고 적합한 대형이에요. 그래서 정면 방어에 가장 유익하죠. 이렇게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일렬 대형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쐐기 대형이라는 거는 이게 복도에서 이렇게 한쪽 방어벽을 쳐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큰 위험한 상황에서 적당한 대형으로 무장한 유해자와 직면에 있을 때 적당한 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박스 대형은 유해자의 정면에서 공격이 올 때 다이아몬드보다 대응이 빠르지만 경호 대상자보다 방어에 느리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박스 대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 다이아몬드 대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대응이 빨라요. 그렇죠? 근데 대상자의 방어에는 이게 이제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대형은 이 다이아몬드 대형보다는 빠르지 않고요. 오히려 방어에는 또 뭐 이렇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대형이 박스 대형보다 대응은 빠르지만 방어는 느리다. 이렇게 반대로 바꿔야 되겠죠. 자, 횡대형은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좁은 통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적절한 정면 방어에 맞는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죠. 도보 이동 간 근접 경호 대형으로 이게 틀린 건 뭐냐? 도보 이동 형성 시에 주변 감지 건물의 취약도랄지 인적 물적 취약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대형은 혼잡한 복도, 그다음에 군중이 밀집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거야. 그래서 군중이 밀집해 있거나 혼잡한 복도 경우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유용하다. 쐐기 대형은 무장한 유해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한쪽 방어벽을 쳐놓고 막는 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 대형이라 5명이서 하는 페어 대형, 4명이서 하는 외지 대형, 다이아몬드인데 4명이 아니라 3명이서, 그러니까 펜타곤 대형으로 2명이서 하는 것은 응용 경호 대형이에요. 응용이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4명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응용 기본 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기본 대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접 도보 경호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저격 등 위험이 있을 때는 밀착형 대형으로 안전도가 높죠. 그죠? 원래는 이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경호 대상자가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밀착형 대형. 근데 저격 위험이 있으면 밀착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근접 도보 경호 대형을 형성하여 이동할 경우에 이동 속도가 느리더라도 신중하고 천천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보 경우는 원래 안 하는 게 좋은데 일단 가능하다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게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신중하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로 직선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근접 도보 경우 대형 이동 시 이동 코스는 최단 거리 직선으로, 그렇죠. 이렇게 신중하고 천천히 갈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상 차량도 항상 대기시켜야 되고요. 근접 도보 경호 대형 자체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커요. 그래서 방배 효과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지양하는 게 좋다. 지향이 아니죠. 지양입니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강론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냈던 부분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보니까 이쪽은 한번 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숙지해 놓고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 좀 어려웠던 부분들, 암기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서 반복 숙지하셔야 됩니다. 도보 이동과 근접 경호 시에 적절하지 않는 건 뭐냐? 주변 지역에 대해 고도 경계심 가져야 되겠죠. 도보 이동로, 그 다음에 예비 이동로 포함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겠고, 경호 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행사에 참여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모여든 군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또 위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중 심리 때문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근접 도보 경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동 속도나 경호는 보폭은 경호 대상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적절히 조절해야지 자기만 빨리 가면 안 되겠죠. 이동 전 경호 대상자에게 이동로, 시간, 대응 알려줘야 되죠. 그죠? 틀렸네요. 알려주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알려줘야 되죠. 경호 대상자도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 가는지,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경호 대상자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복도, 도로, 계단 등 이동 시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항상 확보를 해서 통학은 중앙으로 가야 되죠. 이게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거리 직선으로죠. 그러니까 장거리 우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직선으로 가야 된다. 도보 경우를 할 때는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근접 경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한 별도를 쓰는 게 좋고, 경호 대상자가 곤충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약간 멀더라도 일반이 많지 않은 거, 그 중에서도요 이게 측면 이렇게 마지막 칸이랄지 이거 쓰면 안 돼요. 경호 대상자가 조깅을 즐길 때 코스 시간 자주 변경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신변을 보호할 수 있겠죠. 출입문 통과 시 가급적 회전문은 안 좋아요. 회전문은 시간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문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가급적. 자, 넘어가시죠. 이제 보행 경호실, 도보 이동관이죠. 행동 요령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가능한 한 선정된 도보 이동 시기를 변경해야 된다. 그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주 변경을 해야 목표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옥외에서 도보 이동 시에 차량도 근접한 곳에 주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접해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일단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호 대상자는 도보 이동 시 가능한 한 우회한다. 아니죠. 가능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야 된다. 자, 근접 경호 요원은 공격자가 경호 대상자와 경호 요원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어때야 돼요? 계속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도보 이동간 근접 경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도보 대형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접 경호는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아니죠. 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자주 수시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동 시 위험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접근로는 통제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도보 이동 간 근접 경호 문제 이어집니다. 틀린 건 뭐냐? 가능하다면 사전 선정된 도보 이동 시기 이동을 변경해야 된다. 계속 나오죠.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자에 이르는 모든 접근을 차단해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고 분산되어야죠. 이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호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도보 이동으로 군중 것을 통과할 때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도보 이동은 가장 취약해요.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동 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거리 직선 통로로 가는 게 유용하다. 정답은 분산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2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비슷비슷하죠. 경호 임무 수행 시에 상황별 조치료입니다. 틀린 것은 뭐냐? 공중 화장실 대변기 사용할 때 있잖아요. 끝쪽 벽면 쓰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이제 위해 기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끝쪽 벽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도보 조깅 시에 예비 경호를 확보하고 제복을 입은 경호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할 때 항상 전방 경호원이 먼저 문의 안전요를 하죠. 경호원이 먼저 가야 돼요. 문을 갈 때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 때 경호 대상자가 외부인 시야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벽면 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바로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저격을 당할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황별 근접 경호 요령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경호 대상자를 내부 안쪽 모서리에 탑승시킨 후 방벽을 형성하고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경호 대상자는 어디에? 내부 안쪽 모서리 부분에 먼저 타서 내부 안쪽 모서리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렸을 때 바로 보이지 않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전방 경호는 주의 경계를 실시하면서 갑작스러운 기계의 고장이나 경호 대상자의 신체 대비한다는데 전방 경호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옆에 있는 측방 또는 후방. 여기 올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서서 후방을 주시를 해야 되겠죠. 옆에하고 뒤에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악수 시 위해 상황이 발생하면 악수자를 즉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격리시켜야 되고요. 회전문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이용한 경우라면 경호 대상자 한 칸의 간격으로 접근해서 붙어서 정상적으로 도보 대응을 형성한 후에 이동하고 신속히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할 때는 측방과 후방에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근접 경호에서 경호 대상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경호 기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가능한 한 별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고요. 경호 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킨 후 경호원이 내부 안쪽에 방호벽을 형성을 하고 대상자에게 문 가까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경호 대상자가 내부 안쪽 모서리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문 가까이에는 경호원이 있어야 되겠죠. 문에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동층 표시 등 문의 작동 속도, 작동 이상 유무 점검해 둬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지점, 경호구역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통해서 위험이 없도록 위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다 숙지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용입니다. 도보 이동. 틀린 건 뭐냐? 전방 근무자는 이동로를 확보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이동로를 확보를 해서 가나무 에스컬레이터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타는 게 좋습니다. 이동 속도를 느리기 때문에 우발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물론 여기도 위험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렇죠?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임무 수행 시 상황별 경호 요령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계단 이동 시 경호 대상자는 계단의 중앙부, 그렇죠? 계단의 중앙에 위치해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동 시 경호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디딤판이 끝나는 지점까지 경호원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렇지 않아요. 경호원도 역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주경계를 합니다. 경호 대상자가 문을 통과하기 전에 경호원이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경호 대상자가 가능한 회전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답은 2번인데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 공공장소 기자회견 문제입니다. 이제 틀린 건 뭐냐? 경호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회견장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경호 대상자는 나중에 도착을 해야 돼요. 나중에 도착하고, 그리고 회견이 끝나면 제일 나중에 아니라 제일 먼저 퇴장해야 되겠죠. 경호 대상자는 제일 마지막에 입장을 해서 퇴장은 가장 빨리 하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면 회견장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후면 등 연당 주변 모든 방면을 경계를 해야 되겠고, 모든 출입구 밖에 대기하면서 지정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입장하지 못하도록 회견장은 주변 각 출구에 이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근접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뭐냐? 경호 대상자의 차량 기사는 사전 신원 확인해야 돼요. 신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복으로 무장경찰관이나 요원, 그렇죠. 도보 이동과 경호 시 가능하면 최초 결정된 이동소를 고수한다. 그렇지 않고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된다. 경호 대상자가 이동 시에는 위험을 노출될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아니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경호 대상자의 차량을 유사시 신속한 식별을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차량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호 대상자 차량과 그리고 경호원의 차량은 같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만이 기만 경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동간 근접 경호 문제입니다. 차량 기동간 경호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건 기동간, 지금 이동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차량 대형 결정해야 되겠죠. 기동할 때 주의 사항 군중의 성격,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차량 기동이 아니라 도보 기동을 할 때 하는 거고, 차량 기동할 때 군중의 성격과 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행차로, 환차로, 이게 차로 어떻게 가고 오는지, 비상 대피소, 그다음에 가까운 병원 선정하는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차량 기동 시에 차량을 선택하고 행 환차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형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비상 대피소와 체기 병원을 알아두고 예비도로, 운전 요원 이런 걸 보는 것이지 군중 성격까지 차량 기동 시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차량 기동간 고려사항인데 주 예비 코스 있어야 되겠죠. 행 환차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경호 대상자의 동선 출입 통로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답이고, 비상 대피소와 체기 병원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량 기동간 내용이죠. 이 경호 대상자, 차로 가는데 경호 대상자하고 동선, 그다음에 출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도보 기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차량 경호 대응 중 차량 대형 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대형을 결정할 때 도로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행사장의 주차장 운영 계획, 주차장 운영 계획은 대형 결정의 요소는 아니죠.
그렇죠? 경호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도 결정할 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량 대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어떤 대응으로 지금 경호를 할 것인지요. 주차장 운영 계획과 대응 결정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차량 대응 결정할 때 행사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차량과 도로 사정이 어떤 건가, 경호원의 근무 여건, 그 외에도 이제 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이제 간격, 도로 여건의 주행 이런 걸 고려해야지 주차장과는 상관이 없죠. 차량 대응과 주차장은 상관이 없다. 다음 문제 보시죠. 차량 기동간 이제 근접 경우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차량 대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근접할 때 행 한 차로 수행원을 위한 차량의 수와 의전 절차 이런 의전 절차까지 여기에 고려 사항은 아니에요. 기동간 비상 대피소 이게 이제 지금 차량 기동간 근접 경우할 때 아까 대형도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행원을 위한 차량이나 이런 의전 절차까지 여기에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차량 경호 사전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행차로 환차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게 취약 요소는 차량 경호 문제가 아니라 안전대책이었죠. 안전대책. 미리 사전에 근접 경호가 아니고 사전 예방 경호에서 들어가는 거고, 최기 가까운 병원 대피소, 주도로 예비도로 보는 게 차량 경호에서 이게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차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경호 대상자의 권위를 고려해서 최고급 차량으로 그렇지 않죠. 이게 권위라고 해서 최고급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또 무겁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 방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방향 전환이 쉽고 그죠? 엔진의 성능 가속 좋아야 되고 차체가 강하고 이렇게 방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에 대비돼야 되니까 경호 대상자 차량 성능 모양이 비슷한 차량으로 경호 대상자 차량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최고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차량 경호 기본 대응과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앞에 가고 이렇게 뒤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대의 경호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후미 차로 운영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후미 차가 바로 이제 이 지휘관 차거든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 운영할 수 있고요. 선도 차량은요, 진행 방향을 결정하죠. 어디로 갈지. 위해 발생 시 전방 공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자 차량 운전석 옆자리에 경호원이 탑승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죠. 경호 대상자는 뒷좌 우측, 그렇죠. 뒷자리 우측. 선도 경호 차량은 최소 인원 1명의 요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2명의 요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후미 경호 차량이 지휘관이죠. 같이 할 때는 선도 경호 차량은 최소 인력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차량 경호 시 선도 경호 차량 임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호 대상 차량의 방호 업무와 지휘라고 했는데 이 경호 지휘는 후미 경호 차량이에요. 후미 경호 차량. 아무튼 지휘관은 후미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행차로 환차로 안내를 하는 게 바로 선도고요. 그러니까 비상 통로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겠죠. 비상 통로를 확보를 해가서 해야 됩니다. 위해 상황 시 전방 공격 차단하는 거죠. 아무튼 경호 지휘와 관련된 것은 후미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기동간 차량 경호 문제입니다. 이제 한 문제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옳은 것은 몇 개냐? 후미 경호 차량은 차선을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후미를 접근하는 차량을 통제, 추월 방지하는 것 맞습니다. 한 명의 경호 요원을 경호 대상자 차에 먼저 보내 경호 대상자가 가까이 오면 차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경호 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죠. 보시면 이렇게 한 명의 경호 요원만 보내가지고 하게 되면 이 경호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죠. 떨어지죠. 열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또 의전이랄지 이런 존중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경호원이 가가지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차에 승차하도록 해야 되겠죠. 또 위험 차량의 추적이 있을 경우에 긴장하지 말고 한산한 거리를 달리면서 한산한 거리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이렇게 이 복잡한 거리로 가야 여기에 대피를 할 수 있겠죠. 경호원과 경찰과 통신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고 속도는 위해 기도자의 표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빠르게 가능하면 지름길을 이용하다가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름길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름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름길로 가다 보면 한산한 길이 되거든요. 오히려 주차 시에는 항상 차문을 열어두어, 그렇지 않죠. 닫아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차로 회전 시 선도 차량은 중앙선에 접근해요. 회전하면서 반대 방향 과속 차량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돼요. 일단 이 과속 차량을 이게 차로라도 막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기동간 차량 운전 방법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회전 시에는 길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차량이 전복되거나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고요. 회전 시에는 진입하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을 해서 여기에 이제 차가 전도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속도에 맞춰 조절하면서 직선에 가까운 곳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회전 시 선도 차량, 먼저 가는 차량이 중앙선에 접근하여 회전하면서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 수 있거든요. 반대 방향 과속 차량에 대해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 차량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고, 후미 차량은 좌회전 시에 경호 대상자 차량은 좌측 이제 후미 차선이 아니라 우측 후미 차선,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 차선을 이용해서 회전하면서 접근 차량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좌회전과 이제 우회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차는 게 이제 이렇게 좌회전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우회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회전할 때는 이쪽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후미에서 이렇게 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회전할 때는 이쪽 차를 여기를 막아줘야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막아줘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좌회전 시에는 우측 후미를, 그 다음에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를 막아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실까요? 다음은 이제 경호 차량 기동간 운전 방법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건널목 통과 시에는 변속 기어를 중립에 놓고 출발 시에는 고속 기어를, 그렇지 않죠. 일단 저속 기어로 사용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천천히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건널목에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보면서 이제 아무튼 천천히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르막 급경사 2차선 도로에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고, 빈 차는 화물이 많은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보를 해야 되고요. 교차로에서 교차 폭이 상이할 경우에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이에요. 일단 보면은 화물 실은 차가 우선이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고, 넓은 도로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정점을 지나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건널목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보면서 가야지, 이 건널목에서 잘못하다가는 뭐 기차 오는데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신속하게 빠져나간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차량 경호 시 이제 고려 사항 문제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속도는 경호상 중요한 요소이죠. 위에 기도자의 표적에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그렇죠. 그다음에 경호 차량의 효과적인 은폐 환경을 제공하기 용이하도록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 가까이에 정차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정차된 차 안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된 차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정차를 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지점에서 멀리 하고 경호 대상자가 차를 타고 내릴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점에, 그렇죠. 경호 대상자가 차량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유해기도자 혼란을 시킬 수 있죠. 이 경호 대상 차량을 수시로 바꿔야죠. 똑같은 차량을 계속 하게 되면은 표적이 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 뒤쪽으로 가니까 참 쉽죠. 그렇게 뭐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경호학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소수 몇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양이 많아 보이겠지만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요, 한 몇 번만 회독을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법조문이랄지 어떤 부서에서 하는가라고 하는 거나 숫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 암기할 사항만 좀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하신다면 아마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경호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주차 장소는 가능한 한 자주 변경하여 야간 주차 시 위의 기도자로부터 은닉하기 위해 어두운 곳에, 그러면 안 되죠. 밝은 곳에 주차해야죠. 어두운 곳은
이 위험 요소가 이제 상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이 주행 중일 때보다 정차 시에 위험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오히려 정차했을 때 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대상 차량은 선도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사시 선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도차를 따라가야 되겠죠. 주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우발 상황에서 예비도를 선정을 해놔 미리. 그래서 그때 예비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여기에 또 지름길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차량 운전 요원은 준수사항으로 옳은 건 뭐냐? 규칙적인 출발과 도착을 준수한다. 그렇지 않죠. 이게 규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만 경호를 할 수 있고요. 위기 상황 시에는 대피를 위해서 창문과 문을 열어둬야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창문과 문을 닫아둬야 됩니다. 연료 주입구는 항상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차의 후면이 출입로를 향하게 하여 아니죠. 차의 정면이 출입로를 향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가 바로 탑승해서 갈 수 있도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경호 차량 운전 요원 준수 사항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봅니다. 신호 대기 때나 회전 시에 좌우 차량 뭐 항상 유의하고요. 위험한 차량의 추적의 경우에 정차하여 검문 검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정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위험한 차량이 추적해 와요. 그럼 멈춰버리면 안 되죠. 이게 번잡한 거리로 빨리 이렇게 대피를 해야지. 정차해서 검문 검색하다가 보면은 경호 대상자의 위험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소화기, 구급약 준비해야 되고요. 주차 시에 차량의 정면이 그렇죠. 후면이 아니라 정면이 출입구를 향하기 위해서 바로 탑승 후 출발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위험 차량이 온다고 해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차량 주차 시 경호 차량 운전 요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주차 장소는 가능한 한 자주 변경해야 되죠. 계획된 유해 상황, 부신검은 관찰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야간 주차 시 어두운 곳 아니죠. 밝은 곳에 주차해야 되죠. 차의 정면이 출입로를 향하고 출발 전에 수시로 차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고요. 경호 운전 기법입니다. 다음 주 틀린 것은 가능하면 이동로를 수시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두운 시간대 아니죠. 밝은 시간대를 이용한다. 적색 신호등으로 차가 정지됐을 경우에 변속기를 출발 상태로 유지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합니다. 사고와 같은 비정상 상황 피해야 되겠죠. 당근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차량 경호 업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차량 이동 시 속도를 평상시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경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그렇죠. 평상시보다는 좀 빠르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차량이 하차 지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차량 문을 개방하여 경호 대상자가 하차. 아니죠. 제일 먼저 이렇게 하차하면 안 됩니다. 위험이 있으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서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위험이 없을 때 경호 책임자는 경호 대상자 승하차 시에 차량 문을 개폐와 잠금 장치를 통제해야 돼요. 그게 책임자 요원이고, 운전 요원은 경호 대상자 하차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까지, 그래서 하차하면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또 승차 후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가장 먼저 하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차량 승하차 시 또 경호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냐? 경호 대상자가 모두 하차하면 운전사는 바로 출발한다. 하차하면 아니죠. 하차하고 안전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고. 신속한 차량 탑승을 위해 한 명의 경호 요원이 차문을 열어주면 경호 요원 공백을 처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의해야 되고, 운전 요원이 직접 차문을 열고 닫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죠. 운전 요원은 대기하고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운전 요원이 차문을 열고 닫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하차 지점에 도착하면 상황을 경계하면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하차 지점에서는. 그러다가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이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속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었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승차와 하차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거. 하차 지점의 상황을 경계하며 서행으로, 그렇죠. 서행으로 접근합니다. 하차 지점 도착하면 승차 시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차 시보다 좀 더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겠죠. 천천히, 그렇지 않죠. 보시면 승차 시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차 시보다는 좀 더 빨리. 하차 시에는 이제 천천히 내리면서 내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차 시보다는 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승차하면은 좀 신속하게 승차해서 바로 가야 되겠죠.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다음 하차 시 운전사는 시동을 걸고 있어야 돼요. 일단 끄는 게 아니라 건물 내로 들어갈 때까지 있어야 되지 바로 하차한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 내에 들어갈 때까지. 비상시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는 공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승차 시에는 좀 더 빨리, 하차보다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차량 경호 기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승차 시 차량은 안전 점검 후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시동 걸고 대기해야 되고요. 주행 시 경호 대상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차문을 잠그지 않고, 아니죠. 차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죠. 하차 지점에 도착하기 위한 접근로는 가능한 한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주차 장소는 자주 변경해야 돼요. 주차 장소도. 야간에는 밝은 곳,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차 지점도 변경하는 게 좋고, 주차 장소도 변경하는 게 좋고, 주차할 때 야간이면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게 좋고요. 일단 차문은 잠그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행 시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차량 경호 임무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선도 경호 차량, 먼저 가는 차량이죠. 환차로 안내하고 행사 시간에 맞게 주행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을 경계를 상하는 거 봤죠? 경호 대상자 차량 운행 시 차문은 우발 상황 시 긴급히 대피하기 위해서 열어둬야 돼? 그렇지 않죠. 일단 주행 중에는 잠궈놔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는 가장 먼저 차량을 뒷좌석 오른쪽이 가장 상석이죠. 탑승하고 경호 책임자 안내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하차한다. 그렇죠. 이 승차할 때는 가장 먼저, 하차할 때는 또 가장 마지막에. 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경호 책임자는 가장 먼저 하차하죠. 하차하고 출발 시에는 가장 나중에 승차해서 경호 대상자에게 승하차 시 차문 후 잠금 장치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기동간 차량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후방으로 도피하려는 경우에 유해 상황이 발생한 후방 지역으로 최대 6m 이상 최대한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위험지역으로부터 차량을 도피하고자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차량 자체로 방어벽을 일단 차로 막아야 돼요. 방탄으로 돼 있잖아요. 신속하게 떠나야 되고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격이 진행 중일 경우는 차량 외부에서, 아니죠. 차량 내부에서 내리면 안 돼요. 내부에서 대응 사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즉시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위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일단 분산을 시켜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